방산 강국 폴란드가 K9 수입한 사연. 최근 삼성 테크윈이 폴란드와 K9 자주포 120문을 약 3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뒤 언론에서는 명품 국산 무기 K9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사를 뜯어보면 우리 군이 대당 40억 넘는 가격에 도입하고 있는 K9 자주포를 대당 28억 원에 도입한다는 내용도 그렇고, 지난 17일 신라 호텔에서 열린 계약식 행사명 자체도 사이닝 세러머니 포 KRAB-SPH 코퍼레이션 어그리먼트, 즉 KRAB 자주포 협력사업 조인식으로 진행되는 등 계약 체결 현장 그 어디에서도 K9이라는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K9를 수출한다면서 K9이라는 이름이 빠진 계약식. 도대체 어떤 내막이 있을까? 폴란드, 알고 보면 방위산업 강국. 폴란드는 방위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선 선진국이다. 폴란드는 냉전 시절 공산 국가로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맞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핵심 국가이기도 했지만, 무장의 대부분을 소련에 의존하던 다른 공산 국가들과 달리 일찌감치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에 힘써왔던 국가였다. 1990년대 초반 폴란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PLZ-230 스콜피온 공격기. 폴란드는 1970년대부터 소련제를 모방해 각종 소총과 장갑차, 전차 등을 만들어냈으며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 T-50과 FA-50을 만들기 15년 전에 자체 기술로 스텔스 설계가 가미된 공격기 PLZ-230 스콜피온을 개발해낸 바 있는데, 이는 지금 기준으로도 대단히 획기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가진 항공기였다. 모듈식 설계를 통해 기체 주요 임무 장비를 교체할 수 있었고, 야전에서의 정비성을 높였으며 불과 250m가량의 활주로만 확보되면 이착륙이 가능한 고성능 항공기였다. Z230은 비록 시제기만 만들어지고 비행은 실시하지 못한 채 1994년 개발 예산 부족과 강대국들의 압력에 의해 취소되었지만 폴란드 방위산업의 저력을 보여주는 기체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무려 1조 3천억 원 이상을 들여 1977년에 등장한 AS-532 후거 헬기를 기반으로 약 6년에 걸쳐 KUH-1 수리온을 개발하기 20년 전에 소형 헬기인 SW-4를 개발해 약 40여 대를 폴란드 공군에 배치. 정찰 및 인원 수송, 환자 수송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하고 있다. 지상 장비 분야에서도 상당한 저력을 발휘해왔다. 구소련의 T-72M1 전차를 기반으로 PT-91 전차를 개발해 실전에 배치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말레이시아 육군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K1M을 꺾고 선정되기도 했었다. 이처럼 폴란드는 항공기와 유도무기는 물론 전차와 장갑 차량 분야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해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 이미 오래 전부터 해외 무기 시장에서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후발 국가로부터 자주포를 수입해 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폴란드판 흑표 전차 KRAB 자주포. 소련 붕괴 이후
푸틴이 러시아 민족주의를 내세워 공세적인 대외 전략을 구사하면서 위협을 느낀 폴란드는 1999년 네이토에 가입하면서 기존의 러시아제 무기에 기반을 두고 있던 무기체계를 버리고 네이토 표준 무기체계를 속속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신형 자주포 프로그램 역시 이 같은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문제를 일으킨 폴란드 자체 개발 차체 UPG-NG. 당초 폴란드 육군은 소련제 EAS-5, 지에친트-S 152mm 자주포와 EAS-1, 그바즈디커 122mm 자주포를 운용했지만 1999년 네이토 가입과 동시에 네이토 표준 곡사포 규격인 155mm 도입을 위한 신형 자주포 개발 사업, 레지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세계 최정상급 자주포를 개발한다는 목표하에 영국 BAE 시스템즈의 기술 협력을 얻어 개발을 시작했는데,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BAE 시스템즈가 개발한 AS-90 자주포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주포를 개발해냈다. 이것이 지난 2008년 처음 등장한 AHS-KRAB 자주포이다. 폴란드는 영국의 AS-90 자주포의 155mm 포탑을 베이스로 개발한 신형 포탑을 자국이 개발한 UPG-NG 자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KRAB 자주포를 만들어냈다. 이 자주포에 적용된 UPG-NG 자체는 영어로 UTPNG, 즉 차세대 기본 궤도 플랫폼이라는 의미인데, 폴란드군이 새로 개발하는 것의 모든 종류의 군용 궤도 차량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차체였다. 예컨대 이 차체에 신형 155mm 포탑을 얹으면 KRAB 자주포가 되는 것이고, 무인 포탑을 얹으면 아브럼 경전차가 되는 것이다. 공통된 하나의 플랫폼에 다양한 장비를 장착해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은 미국이나 러시아 등 군사강국이 추구하고 있는 최신 트렌드 가운데 하나이고, 이 때문에 UPG-NG 자체 역시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차세대 플랫폼이라며 큰 기대를 모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AS-90을 기반으로 새로 개발한 포탑을 UPG-NG 차체에 얹어 제작한 KRAB 자주포 10대를 폴란드 육군에 보내 시험 평가를 진행하던 중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애초에 장갑차 플랫폼으로 나왔던 UPG-NG 차체는 20톤에 가까운 무거운 포탑을 지탱하는 것이 어려웠고, 사격할 때 엄청난 반동을 만들어내는 52구경장 155mm 곡사포를 견디기에 버거운 차체였다. 그 결과 차체에 균열이 가거나 서스펜션이 망가지는 등 고장과 부품 파손이 속출했고, 폴란드 육군은 이 자주포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추가 인수를 거부하고 나섰다. 문제가 되고 있는 KRAB 자주포 생산 라인. 설상가상으로 개발업체가 개발기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 UPG-NG 차체에 적용했던 S10EU 엔진은 해당 업체가 공장을 폐쇄한 상황이어서 추후 안정적인 군수지원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2008년 시제 차량 등장 이후 4년 넘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자 폴란드 국방부는 UPG-NG 차체 제작 업체인 부마루사에게 늦어도 2014년까지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결국 폴란드 국방부는 국내 기술이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외 도입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밝히고 일사천리로 K9 자주포 차체 도입 계약을 체결해버렸다. 폴란드 국방부가 자국산 차체를 포기하고
K9 자체 도입 계약을 체결해버리자 부마루사는 국내 방위산업을 죽이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AS-90 자체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 영국 BAE 시스템즈 역시 AS-90의 기술이 들어간 포탑의 짝퉁 자체를 결합하는 꼴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방사청과 비교되는 폴란드 국방부의 결단. 한국산 자체 도입 계약 체결 소식에 폴란드 방산업체들과 노동조합은 국방부가 자국 방위산업을 짓밟는 몰상식한 결정을 내렸다며 일제히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지만, 일각에서는 철밥통을 끌어안고 무능과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폴란드 방위산업계에 철퇴가 내려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명 폴란드는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 경험이 있는 방위산업 강국이지만 대부분의 무기체계가 독자 개발이 아닌 소련이나 러시아제 무기를 카피한 수준이었고, 이러한 무기를 개발 및 제작하는 데에도 제대로 납기를 맞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총기와彈薬, 차량과 장갑차 등은 제3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폴란드 방위산업을 먹여 살리는 주요 고객은 역시 폴란드군이었기 때문에 내수 중심으로 육성되어 온 폴란드 방산 제품들은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그리 우수한 편이 아니었다. 이는 정부의 소유 재개와 정부 주도 개발, 업체의 생산과 납품 구조로 이루어진 한국의 방위산업 구조와 대단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국 방위산업 역시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총기와彈薬, 피복류와 같은 저부가 가치 제품을 수출하는 데 주력해왔고, 전차와 장갑차, 선박, 항공기 등 첨단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은 기술 자립도가 떨어지거나 성능, 신뢰성 면에서 검증되지 못했으면서 가격 경쟁력마저 확보하지 못해 철저히 내수에 의지해온 경향이 있었다. 여기에 국산 만능주의와 업체의 과욕이 결부되어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예산,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국산 무기 개발과 졸속으로 만들어진 무기 체계에 일단 국산 명품이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는 잘못된 홍보 관행까지 겹치면서 국내 방위산업은 갈수록 골병이 들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K2 흑표 전차의 국산 파워팩 역시 무리하게 국산 개발을 추진하다가 군의 전력 공백과 예산 낭비, 해외 수출 기회 좌절 등 막대한 기회 비용을 치러야 했음에도 수요자인 군이 스스로 작전 요구 성능을 낮춤으로써 성능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요구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은 과감히 탈락시키고 국가안보를 선택한 폴란드 국방부의 결단과 성능 미달 제품의 요구 성능을 하향에 끼워 맞춰 업체의 이익을 선택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결단이 이번 KRAB 자주포 자체 수출 계약을 통해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다.